그래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 끝났고 이제 삼각함수인데 새로운 대단원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삼각함수는 완전히 새로운 단원이고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미적분에서도 삼각함수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삼각함수 자체도 어려워요. 문제가 교육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수능에서 나오는 형태 문제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일단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정의 삼각함수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함수는 당연히 이제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이쪽 파트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도형을 다루는 평면도 형상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루는 이런 단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단어를 배우게 될 건데 오늘은 아마 정의랑 그래프 정도까지는 나갈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정의부터 좀 잘 정리를 해볼게요. 잘 봐. 첫 번째 자 162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일반각과 호도법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일반각과 호도법인데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를 하셔야 돼. 각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각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건데 잘 봐.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요. 일반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럼 일반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일반각은 우리가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360도보다 큰 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0도보다 작은 각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야. 새로운 그냥 표현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360도보다 큰 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0도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가 붙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30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일반각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자 먼저 정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약속을 좀 정할게. 눈에 보이는 각이라고 쌤은 표현을 하거든. 자 우리 눈에는 각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평면 공간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각은 몇 도밖에 없냐면 360도까지만 보여요. 360도까지. 그죠? 360도보다 더 큰 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360도가 딱 뭐냐면 이거죠. 이게 360도란 말이야. 한 바퀴. 그지? 그랬을 때 요 각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넘어가는 뭐 480도라든가 540도라든가 720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정의를 좀 할 건데 잠깐만. 일단 기본적으로 각을 표현할 때는 하나의 정점을 잡고 반직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기는 각을 도형을 우리는 얘를 각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 각을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봐. 지금 그림 자체가 기준점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든. 요선.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초선. 얘는 이름이니까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애 있죠? 이렇게 뻗어나간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동경. 그러면 이 동경은 움직이고 시초선은 고정이 된 거야. 그랬을 때 동경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고정점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이만큼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됐지? 자, 기본 용어 정리하시고 그럼 잘 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각이 요 각을 30도라고 그냥 편하게 잡아봤을 때, 얘를 30도라고 잡아봤을 때, 그럼 이 각을 과연 정말 3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잘 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30도인데, 요 30도가 사실은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30도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얘는 이 각이 표현이 돼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그림상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뭔가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겠다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정의입니다.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각 보통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지? 그래서 360도를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n이라는 것을 붙이는데, 요 n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정수가 돼요. 정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요 알파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눈에 보이는 각인 거야. 눈에 보이는 각.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내가 일반각 표현으로 한다면 요 그림은 세타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요 n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n이 의미하는 게 주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주기. 몇 바퀴 돌았니? 그지?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수 있고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 각은요, 그러면 어떻게도 가능한 거냐면 얘가 30도일 수도 있고 390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50도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계속 각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어? 그지? 그럼 360에다가 30도 더한 거, 그 다음에 720에다가 30도 더한 거, 뭐 그 다음은 또 30도 더하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n자리에다가 n이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니까 뭐도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뒤쪽에서 정의하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 그래서 이제 일반각 표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호도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호도법. 164페이지를 가봅시다. 164페이지. 호도법.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각을 표현하실 때는 전부 60분법으로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호도법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호도법이. 그래서 호도법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새로운 방법. 그러면 비교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호도법이랑 비교해야 될 대상은 60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0분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120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요 표현이 붙어 있잖아. 요거 각도를 나타내는 요 조그만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면 이때는 60분법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니?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호도법 표현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1이라는 숫자라고 해도요, 1도가 될 수가 있고 1라디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뭐냐라는 건데, 자, 어떤 각을 표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단위가 바로 뭐가 되냐면 1라디안이라는 것을 가져와요. 1라디안. 이거는 이제 라디안이라고 읽는 거야. 그럼 1라디안은 뭐냐면 얘는 잘 봐. 이 친구는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정확히 같아질 때의
뭘 의미하냐면 중심각을 의미해요. 이게 1라디안이에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봐. 얘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 노란색 호의 길이, 요 노란색 호의 길이도 R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생기는 요각,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리는 편의상 그냥 지금은 세타라고 잡아보면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 잘 봐. 전체 원을 기준으로 하면요. 전체 원은 중심각이 360도예요. 원은 중심각이 360도야. 그 다음에 중심각과 누가 비례하냐면 호의 길이가 비례하지. 그지? 그럼 호의 길이가 비례하는데 그럼 원의 호의 길이는 뭐냐면 원주죠. 원의 둘레. 그래서 원주니까 얘를 표현하면 2파이 R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채꼴도 써보시면은 중심각이 세타입니다. 그래서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호의 길이니까 여기가 바로 R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요거 한번 써보시게 되면 요 친구 쓰시게 되면 2파이 R 곱하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뭐가 되냐면 R과 같아요 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공통문자인 R은 지워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2파이로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자 결론이 세타라는 값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해서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뭘로 정의할 거냐면 이 친구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라디안의 정확한 크기는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몰라요. 무리수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 파이 있잖아. 요 파이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파이야. 원주율. 3.141592 뭐 이렇게 가는 애. 그지? 그러면 대략적인 값만 좀 계산을 해보면 180도를 파이로 나눴잖아. 그럼 3.14 얼마로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57도 정도가 돼요.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1라디안이 57도가 돼. 됐어? 그래서 얘는 뭐보다는 작냐면 60도보다는 작아요. 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지? 뭐 니네한테 1라디안이 정확히 몇 도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 나오거든? 가끔 가다가 내신 문제에서. 그러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 57도 정도 되니까 얘는 60도보다는 작아. 그리고 60도로 잡는 이유는 당연히 특수각이라서 그런 거죠. 특수각. 1대 루트 3대 2의 특수각.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든 각들을 다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럼 요 관계를 좀 보면 파이분의 180이 1라디안이잖아. 그럼 파이를 이쪽으로 보내. 그럼 이쪽으로 보내면 기준이 하나 생겨요. 기준. 60분법 기준으로 180도인 애는 호도법 기준으로 뭐랑 똑같냐면 파이 라디안과 같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냥 파이라고 쓸 거예요. 180도를. 알겠어? 그럼 얘가 기준점이 되니까 나머지 각들이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한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럼 360도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180에다가 2배 한 게 360도니까 파이에다가 마찬가지로 2배 하면 돼서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지? 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일반각 정의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꼴을 일반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그 표현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사실은 360도라는 표현보다는 뭘 더 많이 써? 2파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앞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360도 대신에 2파이를 대입해 주시면 2n파이 플러스 알파꼴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죠. 뭐 90도는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90도는 파이를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 정도 될 거고요. 뭐 45도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또 이걸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 정도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정리가 돼 있는 게 어디 있냐면 165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래서 165페이지에 보시면은 호도법과 60도법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 보시면 자,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니까 180도는 이제 파이 라디안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해서 쌤이 기준점 잡아드린
180도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각들을 전부 다 호도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표에다가만 별표 하나 쳐두시고, 알겠지? 자, 표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암기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나서 16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66페이지 보시면 갑자기 또 뜬금없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이미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예,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안 배우나? 배우잖아. 초등학교 때는 니네 열심히 3.14 곱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저 막 소수점 계산하면서 고통받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다 중학교 딱 넘어오니까 파이라는 마법의 문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편해지고.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부채꼴이 나오냐. 표현 방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각 표현이 바뀌었잖아. 지금 우리가. 각이 지금 바뀌었거든? 각이 어떻게 바뀌었어? 호도법 표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정의를 해주자 이거야. 잘 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뭐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자, 현재 상황에서는 요 세타는 60분법 표현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잘 봐.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의 공식을 좀 써볼게. 호의 길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면 360분의 파 세타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죠. 60분법은. 그죠? 네, 이걸 세타라고 하고,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죠. 넓이 어떻게 계산해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마찬가지로 360분의 중심각 해가지고 계산했었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공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근데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꿔볼게. 호도법으로. 그럼 호도법으로 바꾸게 되면 60분법 표현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고요. 요 세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봐. 호도법 표현으로 세타를 표현하면 얘는 60분법 1라디안이 얼마였어?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였잖아. 그지? 그럼 파이분의 180도니까 이게 1라디안인데 여기다가 얼마만큼을 곱한 거야? 세타만큼을 곱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세타 라디안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잘 봐. 첫 번째, 요 세타 자리에 얘를 대입한 거야. 얘를 대입하면 얘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1 놓고 뒤쪽에다가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세타죠. 이렇게 대입이 들어가니까 360도, 180도가 약분이 돼서 2가 돼요. 그럼 2가 되니까 요것도 약분돼서 다 지워지네. 그지? 그 다음에 파이도 약분되죠. 그럼 남는 게 누가 나와? 반지름과 호도법, 세타만 남지.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호도법 표현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R 곱하기 세타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호도법 표현의 호의 길이다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그대로 적용해서 대입을 하잖아. 그럼 대입을 하는데 잘 봐. 원래 부채꼴의 넓이 공식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부채꼴 넓이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공식도 있죠. 됐니? 요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니네 다 배웠던 거. 됐어?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것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L이 R세타니까 요거를 대입하시면 이제부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표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세타라는 각이 호도법 표현일 테니까, 그러면 세타를 대입했는데 세타가 호도법이라면
호의 길이는 r세타로 계산을 할 거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계산할 거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들 그리고 저희 주위에다가 밑줄만 쳐놓을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려면 반드시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뭐라고? 호도법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 중심각 세타가 호도법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별표 3개 치시고 어차피 니네한테 부채꼴 관련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 써가지고 계산해봐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친구가 될 거예요. 최대 최소라는 얘기. 자, 최대 최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 별반. 자, 일단 상황 자체는 두 가지 상황이 생기거든.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예요.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되니? 그때 넓이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럼 얘는 뭘 쓰냐면 우리 2차 함수 배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써요. 요거 계산할 때는. 근데 자, 이런 경우도 있어. 잘 봐. 넓이가 일정해. 넓이가 일정해. 이번에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최소를 구하는 것도 나와요. 반대죠.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와 반대로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되는 거. 그럼 이거는 뭘로 풀까? 이거 어떻게 풀까? 뒤에 문제는 있거든? 얘는 산술기하로 풀 거예요. 달라요? 두 개가?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은 없거든? 문제는 있어, 뒤에 가면. 뒤에 가면 문제는 내 기억에 있어. 없으면 내가 찾아올게. 근데 산술기하로 풀어요, 지금.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보자. 둘레가 일정할 때라는 거. 둘레가 일정하다는 거는 잘 봐. 부채꼴의 둘레를 만들면 부채꼴의 둘레가 되는 건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거든. 그러면 둘레는 2R 더하기 L인 거죠. 2R 더하기 L. 됐어? 그러면 얘가 뭐 여기에서는 A로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볼게. A로 일정하대. A로. 됐니?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전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A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쌤이 하나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잘 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둘레가 이렇게 일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얘를 넘겨서 한 문자로 정리할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를 A-2R이에요. 이렇게 넣는 거지.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넓이식을 한번 세워볼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잖아? 그지? 근데 이 호의 길이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말고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전개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차 함수가 돼요. 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되니까 전개 한번 해볼게. 자, 전개하시면은 2분의 1 R A 마이너스 R제곱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R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A R 이렇게 되고요. 잘 보세요. 절반의 제곱을 하니까 16분의 1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빠지는 게 뭐가 생기냐면 16분의 1 A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R-4분의 1 A가 되고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16분의 1 A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 봐. 둘레가 A로 일정해. 둘레가 A로 일정할 때 반지름, 그 상황에서의 반지름은 항상 얼마가 되냐면 둘레의 4분의 1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증명한 거거든. 증명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과 3번을 외우시면 돼요. 그럼 둘레만 보고 2차 함수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자, 다시 상황 정리 잘해. 둘레가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은 4분의 1의 둘레의 4분의 1만큼이 된다고. 그 다음에 그때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얘가 되죠. 이게 최대값. 그러니까 A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A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줄 거라는 거지. A는 문제에서 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봐.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나와 있는 거. 중심각의 크기 있죠?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중심각의 크기는 얘네들은 이제 A에 따라서 변하잖아. A가 10이면은 2분의 5가 될 거고, A가 20이면은 5가 될 거고, A가 30이면은 뭐 2분의 1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중심각은요 변하지 않아요. 상수로 나와요. 항상 뭐예요? 항상 2라디안이에요. 항상 2라디안. 왜 그러냐? 자, 봐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타 있죠? L은 R 세타였잖아. 그럼 요 세타가 중심각이잖아. 그치? 얘가 중심각인데, 자 보시면 세타를 냅두고 R로 나눠. 그러면 세타는 R분의 L이 되지. 그치? R분의 L이 돼. 근데 R이 뭐였냐면 R이 4분의 1 A였어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4분의 1 A 대입하면은 2분의 A가 되니까 A에서 2분의 A 빼니까 2분의 A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가 돼? 2분의 1 A가 돼서 요거 약분 치시면 딱 얼마가 나오는 거야? 2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항상 2라는 거예요. 항상 2. 상수로 고정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갖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뒤에 어디 보시냐면 개념 익힘 가시겠습니다. 여기 없나? 171. 네, 171 볼게요. 171페이지. 잘 봐. 171페이지 보면 거기서 358번 봐봐. 358번. 변형 문제. 358번 보시면은 길이가 12인 철사로 뭘 만들었대요? 부채꼴을 만들었대요. 길이가 12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었대. 그럼 둘레가 얼마라는 거야? 12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래. 중심각 크기 물어봤어. 이거 계산하면 뭐라고? 화보라고. 정답 얼마야? 3. 3번. 2라디안. 끝. 알겠니?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마저 적용해 볼게.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 안 물어보고 최대일 때 반지름 물어봤어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라고? 4분의 1의 둘레. 그러니까 얼마야? 3. 이렇게 되면 되지.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어. 자, 최대가 되는 넓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16분의 1에다가 곱하기 a제곱이니까 12제곱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약분 치시면 16분의 144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4로 나누시면은 4, 4, 4. 그 다음에 30 얼마지? 6 하면 9대. 네, 9대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9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 자, 됐죠? 이런 문제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단원종합 문제를 좀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해볼까? 392페이지. 391이. 그 많지는 않은데요. 문제가 186페이지 봐봐. 186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392번이죠. 그죠? 392번 한번 해보세요. 392. 보시면은 문제에서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반지름의 3. 그리고 내접하고 있거든? 원이. 그럼 원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만 딱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찍어 놓고 항상 원이 내접하건 하여튼 접하면 접점 체크해서 수선부터 내리는 거예요. 수선. 항상.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연장 딱 하시면 되죠. 딱 하면은 잘 봐. 접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죠. 그러면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을게. 요각을 세타라고 잡잖아.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반드시 합동이 되거든. 반드시 합동이 돼가지고 얘가 세타가 돼요. 됐죠? 그러면 길이 좀 확인해 볼게. 자, 여기가 이만큼이 3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얼마야? 1이야. 얘가 1이야. 됐니? 자, 얘가 1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빗변이 얼마냐면 2가 되죠. 그죠? 그럼 빗변이 2인데 여기 길이가 얼마야? 1이구나. 끝났네. 1, 2가 나왔으니까 여기 길이 얼마 돼요? 루트 3 될 거고요. 특수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몇 분의 파이? 30도, 30도니까 6분의 파이. 그럼 세타가 6분의 파이니까 중심각은 몇 세타야? 2세타죠? 그지? 중심각은 2세타가 돼. 그럼 2세타가 되니까 이때는 넓이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죠. 따라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은요. 얘는 3 하나 지워주고 마무리 하시면 2분의 3 파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만 좀 정리하고 쉴게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둘레가 아니죠.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최소. 이거는 하나 문제 해볼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넓이가 25래. 넓이가 25인 부채꼴에서 가질 수 있는 둘레의 최소값 뭐냐 물어본 거죠. 됐어요? 넓이가 25일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넓이 공식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넓이고요. 얘가 25죠. 그럼 얘가 25면 L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L이 얘가 이쪽으로 가.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50이야. 그리고 R로 나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R분의 50이 나오죠. 이렇게 한 문자로 표현해주고. 그럼 잘 봐.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R에다가 L을 더하는데 L이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R분의 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양수고 당연히 이 친구도 양수죠.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요. 2배의 루트 산술기하 쓰시면 2R 곱하기 R분의 50이 되는 거지. 그럼 약분 때리시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요. 2 곱하기 50이니까 2 곱하기 50에다가 루트 씌우면 10이네요. 그지? 따라서 얘가 얼마가 돼? 2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최소값이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0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넓이가 일정한데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뭘로 하면 돼? 그냥 산술기하로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라는 것까지.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 나갈 거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 위치 관계. 그래서 위치 관계라는 거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